펀드 스트렛의 전략가이자 공동 설립자인 톰 리는 비트코인의 미래가 낙관적인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CNBC 스쿼스박스 인터뷰에서 톰 리는 규제 단속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은 디지털 자산이 살아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의 왕이 많은 도전에도 살아남은 것은 미래가 낙관적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암호화폐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암호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공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암호화폐는 살아남았고 특히 리플 XRP는 또 어떤가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길고 긴 전쟁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미래의 화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코인으로 인정받고 있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XRP.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개의 코인이 장차 미래에 엄청난 유동성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펀드 스트렛의 공동 창업자 톰 리는 암호화폐의 미래가 밝다고 말하고 있고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 또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은 몇 년 전과는 시장 규모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은 계속 커져만 가고 있죠. 이게 팩트입니다. 암호화폐가 사기다, 쓰레기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만약 이게 사실이었다면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계속해서 커질 수가 있었을까요? 금융업계의 시장의 리더들은 바보였을까요? 각국 중앙은행들은 다들 속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 왜 리플 XRP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을까요?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졌고 제3자의 간섭이 필요 없는 그 누구도 감히 위변조할 수 없는 기술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쌀 유통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농사를 짓고 쌀을 재배하는 생산자들로부터 쌀은 수집상, 도정업자라고들 하죠. 수집상을 거쳐 도매상 그리고 소매상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저희는 소매상, 흔히 말하는 슈퍼마켓, 식료품점들이 있겠죠. 이런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쌀값은 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쌀을 재배하는 생산자들로부터 바로 쌀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들은 더욱 싸게 쌀을 구입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더욱 믿을 수 있는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중간 단계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블록체인 기술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은행의 간섭 없이 서울에서 부산에 사는 사람에게 내 자산을, 내 돈을 쉽게 빠르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방법이 없으신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블록체인 암호화폐는 은행 자체를 이용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보내고 싶은 장소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부산이든 지구 반대편에 있던 미국이든 전혀 상관없죠. 그리고 새벽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시간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의 규모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너무나 자유롭고 빠르고 제재가 없죠. 우리들은 우리들도 모르게 나의 자산을 누군가에게 제재받고 있지는 않을까? 내 돈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고 계신가요? 그리고 내가 자산을 맡긴 은행들을 정말로 믿을 수가 있을까요? 이런 의문점들을 사람들은 점점 알아가고 있었고 올해 초 미국 은행들의 줄파산으로 인해 은행을 이제는 못 믿겠다. 나의 자산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구나. 그리고 전통 은행들의 시스템의 문제점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버렸고 인플레이션의 해지 도구로서 사람들은 안전자산으로 암호화폐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이게 올해 암호화폐 시장이 급상승하게 된 이유죠. 전통 금융 시스템 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런 초강도 인플레이션은 또 발생할 것이고 특정 세력들의 비리, 탐욕, 청탁, 그들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우리들 국민들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계속해서 이런 금융 위기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이런 전통 금융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 비트코인이 탄생하고
블록체인 기술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금융의 권력이 특정 세력이나 국가에서 우리들, 대중들,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게 되겠죠. 너무나도 쉽게 돈을 긁어 모았던 금융 세력들이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금융 세력들이 그렇게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까고 사기다, 쓰잘데기 없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은 미래에 반드시 사용되어야 할 기술이고 화폐의 진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화폐가 진화하는 변화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톰 리는 올해 규제 당국이 크립토와 비트코인에 대해 망치를 내리치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바닥을 찾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저점이었다는 말을 하는 거죠. 암호화폐 산업에서 악당들의 자리를 전통 금융 주체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비트코인이 더 밝은 미래를 의미한다. 블랙록과 시타델 등 신뢰성을 가진 월가의 전통적인 강자들이 퇴출되고 있는 기존 플레이어들을 대체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트코인이 1981년에서 1994년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엄 세대들 사이에서 더 인기가 있고 이들이 곧 엄청난 규모의 재산을 상속받기 때문에 비트코인 보유자 수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은 베이비붐 세대의 것이고 비트코인은 밀레니엄 세대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시대가 바뀌면서 세대가 교체될 것이고 지금 우리들이 높게 평가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미래의 세대들에게는 별 가치가 없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인터넷을 태어날 때부터 경험했던 세대와 그렇지 못한 우리들 세대가 느끼는 가치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간다면 그 이후의 세대들은 더욱더 디지털 세상 안에서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암호화폐, 비트코인 리플은 미래가 밝다고 저는 같은 생각을 합니다. 매일 나오는 이런 코인 이슈들을 바탕으로 저희 단톡방에서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투자 방향, 코인 동향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이렇게 보내주시면 앞으로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롬 파월이 연방준비제도 연준 의장이 28일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면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지니고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CNBC와 블룸버그 등 언론에 따르면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리고 있는 유럽중앙은행 포럼에 참석한 그는 우리는 추가 제약 조치들이 나올 것으로 믿는다. 매우 강력한 노동시장이 그 이유라고 말합니다. 파월의 이날 발언은 올해 25bp씩 두 차례 정도 추가 금리 인상을 예상한 연중 6월의 경계 전망 및 파월의 지난주 의회 증언 내용과 같은 맥락이죠. CNBC 방송 사라 아이젠의 사유로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 연준 회의에서 연속적 금리 인상을 테이블에서 제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대담에는 각국 은행 대표들이 참석했다고 하죠.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앤드류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 우에다 가지오 일본은행 총재가 있었다고 합니다. 라가르드 총재도 추가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시사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 금리 인상 중단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기 침체 전망과 관련해 파월, 라가르드 그리고 베일리 총재는 경기 침체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 위험은 계속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금리를 여기서 더 올리게 된다면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많이 힘들죠. 대출을 받고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과연 그럴까요? 위험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마지막에 언급을 했죠. 저는 그 위험 속에서 암호화폐 비트코인 리플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인에 투자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빠른 정보는 곧 수익으로 직결되는 부분이겠죠. 지금 보고 계시는 사이트는 해외 기관들이 실시간으로 공시를 올려주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해외 사이트이기 때문에 영문으로 되어 있지만 한글로 번역하시면 영어를 모르셔도 전혀 문제될 게 없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한글로 번역 누르시면 자연스럽게 한글로 바뀝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시고 싶은 공시를 클릭만 하면 최신 정보들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시장에서의 세력, 고리라고 표현하는 기관들이 직접적으로 보고서와 정확한 공시를 실시간으로 휴일도 없이 매일같이 이슈가 있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올려주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항상 팩트 기반으로 전부 기재가 되어 있어서 국내 사이트와는 신빙성 자체를 논할 수가 없죠.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에서 시장의 정보를 얻어야지만 긍정적인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언론 사이트들도 이 같은 해외 공시 사이트를 보고 기사를 작성하기 때문에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하루 이상 늦게 정보가 올라오죠. 속도로 보나 정확도로 보나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를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찾아서 보시는 게 투자 방향 잡으시거나 대응하시기 정말 좋습니다.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를 모르고 계신 분들은 상단에 제 연락처로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문자로 공시 사이트 링크를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들어와 보시면 검색란에 XRP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XRP 치시면 관련 공시 내용들 확인할 수도 있고 한글로 리플 이렇게 쳐도 관련 공시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로 검색하시면 관련 공시들 자세히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구독자분들 같이 모여 계신 단톡방이 있습니다. 2년째 무료로 모든 정보를 공시가 나올 때마다 내용 분석해서 아침마다 투자 방향, 코인 동향 브리핑 드리고 있고 영상에서는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는 급등 가능성 높은 코인들까지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초보자분들께서는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해외 공시 사이트 5개가 링크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안 보이죠? 구독자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로 바로 들어가셔서 보셔도 되고 스마트폰에 저장해 두셔서 시간 나실 때마다 확인하신다면 더욱 좋겠죠.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긴급 상황에서 빠른 대응이 가능할 겁니다. 하락과 상승 모멘텀이 있는 즉시 빠르게 단톡방에 그 이유와 대응 방법을 올려드리니까요.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공식 사이트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 단톡방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신다면 앞으로 코인 시장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좀 더 수월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재생되는 영상입니다. 펀드 스트렛의 전략가이자 공동 설립자인 톰 리는 비트코인의 미래가 낙관적인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CNBC 스쿼스박스 인터뷰에서 톰 리는 규제 단속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은 디지털 자산이 살아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의 왕이 많은 도전에도 살아남은 것은 미래가 낙관적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암호화폐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암호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공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암호화폐는 살아남았고 특히 리플 XRP는 또 어떤가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길고 긴 전쟁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미래의 화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코인으로 인정받고 있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XRP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개의 코인이 장차 미래에 엄청난 유동성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펀드 스트렛의 공동 창업자 톰 리는 암호화폐의 미래가 밝다고 말하고 있고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 또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은 몇 년 전과는 시장 규모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은 계속 커져만 가고 있죠. 이게 팩트입니다. 암호화폐가 사기다, 쓰레기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만약 이게 사실이었다면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계속해서
커질 수가 있었을까요? 금융업계의 시장의 리더들은 바보였을까요? 각국 중앙은행들은 다들 속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 왜 리플 XRP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을까요?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졌고 제3자의 간섭이 필요 없는 그 누구도 감히 위변조할 수 없는 기술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쌀 유통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농사를 짓고 쌀을 재배하는 생산자들로부터 쌀은 수집상, 도정업자라고들 하죠. 수집상을 거쳐 도매상 그리고 소매상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저희는 소매상, 흔히 말하는 슈퍼마켓, 식료품점들이 있겠죠. 이런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쌀값은 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쌀을 재배하는 생산자들로부터 바로 쌀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들은 더욱 싸게 쌀을 구입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더욱 믿을 수 있는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중간 단계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블록체인 기술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은행의 간섭 없이 서울에서 부산에 사는 사람에게 내 자산을, 내 돈을 쉽게 빠르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방법이 없으신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블록체인 암호화폐는 은행 자체를 이용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보내고 싶은 장소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부산이든 지구 반대편에 있던 미국이든 전혀 상관없죠. 그리고 새벽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시간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의 규모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너무나 자유롭고 빠르고 제재가 없죠. 우리들은 우리들도 모르게 나의 자산을 누군가에게 제재받고 있지는 않을까? 내 돈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고 계신가요? 그리고 내가 자산을 맡긴 은행들을 정말로 믿을 수가 있을까요? 이런 의문점들을 사람들은 점점 알아가고 있었고 올해 초 미국 은행들의 줄파산으로 인해 은행을 이제는 못 믿겠다. 나의 자산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구나. 그리고 전통 은행들의 시스템의 문제점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버렸고 인플레이션의 해지 도구로서 사람들은 안전자산으로 암호화폐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이게 올해 암호화폐 시장이 급상승하게 된 이유죠. 전통 금융 시스템 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런 초강도 인플레이션은 또 발생할 것이고 특정 세력들의 비리, 탐욕, 청탁, 그들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우리들 국민들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계속해서 이런 금융 위기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이런 전통 금융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 비트코인이 탄생하고 블록체인 기술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금융의 권력이 특정 세력이나 국가에서 우리들 대중들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게 되겠죠. 너무나도 쉽게 돈을 긁어 모았던 금융 세력들이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금융 세력들이 그렇게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까고 사기다, 쓰잘데기 없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은 미래에 반드시 사용되어야 할 기술이고 화폐의 진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화폐가 진화하는 변화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톰 리는 올해 규제 당국이 크립토와 비트코인에 대해 망치를 내리치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바닥을 찾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저점이었다는 말을 하는 거죠. 암호화폐 산업에서 악당들의 자리를 전통 금융 주체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비트코인이 더 밝은 미래를 의미한다. 블랙록과 시타델 등 신뢰성을 가진 월가의 전통적인 강자들이 퇴출되고 있는 기존 플레이어들을 대체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트코인이 1981년에서 1994년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엄 세대들 사이에서 더 인기가 있고 이들이 곧 엄청난 규모의 재산을 상속받기 때문에 비트코인 보유자 수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은 베이비붐 세대의 것이고 비트코인은 밀레니엄 세대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시대가 바뀌면서 세대가 교체될 것이고
지금 우리들이 높게 평가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미래의 세대들에게는 별 가치가 없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인터넷을 태어날 때부터 경험했던 세대와 그렇지 못한 우리들 세대가 느끼는 가치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간다면 그 이후의 세대들은 더욱더 디지털 세상 안에서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암호화폐, 비트코인, 리플은 미래가 밝다고 저는 같은 생각을 합니다. 매일 나오는 이런 코인 이슈들을 바탕으로 저희 단톡방에서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투자 방향, 코인 동향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이렇게 보내주시면 앞으로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롬 파월이 연방준비제도 연준 의장이 28일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면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지니고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CNBC와 블룸버그 등 언론에 따르면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리고 있는 유럽중앙은행 포럼에 참석한 그는 우리는 추가 제약 조치들이 나올 것으로 믿는다. 매우 강력한 노동 시장이 그 이유라고 말합니다. 파월의 이날 발언은 올해 25bp씩 두 차례 정도 추가 금리 인상을 예상한 연중 6월의 경계 전망 및 파월의 지난주 의회 증언 내용과 같은 맥락이죠. CNBC 방송 사라 아이젠의 사유로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 연준 회의에서 연속적 금리 인상을 테이블에서 제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대담에는 각국 은행 대표들이 참석했다고 하죠.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앤드류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 우에다 가지오 일본은행 총재가 있었다고 합니다. 라가르드 총재도 추가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시사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 금리 인상 중단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기 침체 전망과 관련해 파월, 라가르드 그리고 베일리 총재는 경기 침체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 위험은 계속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금리를 여기서 더 올리게 된다면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많이 힘들죠. 대출을 받고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과연 그럴까요? 위험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마지막에 언급을 했죠. 저는 그 위험 속에서 암호화폐 비트코인 리플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인에 투자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빠른 정보는 곧 수익으로 직결되는 부분이겠죠. 지금 보고 계시는 사이트는 해외 기관들이 실시간으로 공시를 올려주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해외 사이트이기 때문에 영문으로 되어 있지만 한글로 번역하시면 영어를 모르셔도 전혀 문제될 게 없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한글로 번역 누르시면 자연스럽게 한글로 바뀝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시고 싶은 공시를 클릭만 하면 최신 정보들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시장에서의 세력, 고리라고 표현하는 기관들이 직접적으로 보고서와 정확한 공시를 실시간으로 휴일도 없이 매일같이 이슈가 있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올려주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항상 팩트 기반으로 전부 기재가 되어 있어서 국내 사이트와는 신빙성 자체를 논할 수가 없죠.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에서 시장의 정보를 얻어야지만 긍정적인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언론 사이트들도 이 같은 해외 공시 사이트를 보고 기사를 작성하기 때문에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하루 이상 늦게 정보가 올라오죠. 속도로 보나 정확도로 보나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를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찾아서 보시는 게 투자 방향 잡으시거나 대응하시기 정말 좋습니다.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를 모르고 계신 분들은 상단에 제 연락처로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문자로 공시 사이트 링크를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들어와 보시면 검색란에 XRP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XRP 치시면 관련 공시 내용들 확인할 수도 있고
한글로 리플 이렇게 쳐도 관련 공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로 검색하시면 관련 공시들 자세히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구독자분들 같이 모여 계신 단톡방이 있습니다. 2년째 무료로 모든 정보를 공시가 나올 때마다 내용 분석해서 아침마다 투자 방향, 코인 동향 브리핑 드리고 있고, 영상에서는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는 급등 가능성 높은 코인들까지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초보자분들께서는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해외 공시 사이트 5개가 링크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안 보이죠? 구독자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로 바로 들어가셔서 보셔도 되고, 스마트폰에 저장해 두셔서 시간 나실 때마다 확인하신다면 더욱 좋겠죠.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긴급 상황에서 빠른 대응이 가능할 겁니다. 하락과 상승 모멘텀이 있는 즉시 빠르게 단톡방에 그 이유와 대응 방법을 올려드리니까요.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공식 사이트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 단톡방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신다면 앞으로 코인 시장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좀 더 수월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